어느 날 문득 수상한 남자에게 납치를 당한 3명의 소녀. Hey, pardon me, sir. I think you have the wrong car. What are we doing here? What the hell is going on? 불쾌한 기운으로 가득한 공간에 감금된 소녀들은 어떻게든 이곳을 빠져나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My name's Hedwig. How old are you? 9. He's not allowed to touch you. 소녀들을 납치한 남자가 수시로 모습을 바꿔 나타납니다. 23명의 인격을 지닌 이 남자. I've never seen a case like this before. 23 identities live in Kevin's body. Help me get out of here, Hedwig. K씨는 그중 하나의 인격과 대화를 시도하며 탈출 방법을 모색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 모습을 드러낸 24번째 인격 비스트. K씨는 이 지독한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No. Don't go in there. Don't go in there. M. 나이트 샤말란이란 이름에 더 이상 기대하지 말아야 하는 걸까요? 23 아이덴티티는 원제처럼 이런저런 이야기와 장르로 분열된 것 같았습니다. 왜 그렇게 느껴졌을까요? 영화는 스릴러로 시작합니다. 주변을 경계하는 K씨의 눈빛, 느닷없이 나타난 케빈이란 사내, 그리고 벌어지는 납치와 감금. 어딘지 알 수 없는 폐쇄적인 공간으로 빠르게 배경을 바꾼 영화는 이때부터 공포의 옷을 덧입습니다. 공포 스릴러로 장르를 확장한 것이죠. 여기에 플래처 박사가 등장해 영화의 미스터리적인 요소를 가미합니다. 영화를 다 보고 나면 별 내용 아닌 대사들이 중간중간 케빈과 플래처 박사의 대화를 통해 적당히 숨겨지고 설명되죠. 아쉬운 점은 대부분의 복선이 이들의 대사를 통해 쉽게 표현되고 정리된다는 것입니다. Who are you? 이때부터 카메라는 플래처 박사와 K씨의 시점 쇼트를 섞어냅니다. 이를 통해 샤말란 감독은 관객들을 케빈의 감시자 혹은 피해자 위치에 두며 서서히 극의 몰입감을 높이죠. 하지만 샤말란 감독의 노림수는 서서히 그 힘을 잃어갑니다. 몰입은 되는데 그만큼의 긴장감이 형성되지 않는 것이죠. 왜일까요? He's done awful things to people and he'll do awful things to you. 그 이유는 이런 장르물에서 가장 필요한 요소 중 하나인 의외성이 결여됐기 때문입니다. 케빈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인격들은 때와 장소, 상황에 따라 폭력성을 컨트롤하는데요. 그 패턴이 지나치게 반복되면서 관객들의 긴장감을 떨어뜨리는 것이죠. 예를 들면 베리의 인격을 가장한 데니스는 플래처 박사 연구실에서 얌전합니다. 물론 얌전한 척을 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면이 반복되면 관객들은 박사 연구실에서는 어떤 사건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게 되고 긴장의 끈을 놓게 되죠. 실제로 데니스의 인격이 플래처 박사와의 대화를 통해 탄로나는 순간에도 감독은 그 어떤 사건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To whom am I speaking with now? Dr. Fletcher. It's Barry. It doesn't seem like Barry. Barry is an extroverted leader. Yes, I am. 23 아이덴티티의 긴장감을 스프릿시키는 또 하나의 요소는 어린 시절 K씨의 모습을 담은 플래시백입니다. 이 플래시백은 K씨의 행동 및 결말의 개연성을 부여하기 위해 설정됐는데요. 빈도가 작고 타이밍이 부자연스럽죠. 지하 감옥에서 막 폭발할 것만 같은 긴장감이 이런 장면에서 맥없이 풀어집니다. 영화는 후반부에 이르러 SF와 히어로 무비의 요소를 가미해 샤말란 감독의 전작 언브레이커블의 세계관과 마주합니다. 후속편 제작을 위해선 반가운 설정이지만 그 결말까지 다다르는 데에는 개운한 맛이 없습니다. CG가 부족해서였을까요?
팔굽혀 펴기만으로 변신 가능한 비스트와 다른 인격들의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 건 그 무엇보다 아쉬운 지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패트리시아의 인격이 왜 여성의 의류와 액세서리로만 표현됐는지 의문입니다. 진짜 패트리샤라는 인격이 케빈의 몸을 지배했다면 그 순간에는 옷만 바꿔 입을 것이 아니라 화장까지 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패트리샤는 본래 인격인 케빈과 구별되는 또 하나의 인격이 아니라 데니스가 만들어낸 가짜 인격이 아닐까요? 다소 아쉬운 연출에도 이 영화를 끝까지 관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배우들의 호연 덕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케이시를 분한 아냐 테일러 조이라는 배우에게 눈길이 더 많이 갔습니다. 그 와중에 참 예쁩니다. 23 아이덴티티는 배우들이 멱살 잡고 끌고 가는 영화입니다. 역할을 위해 실제 정신과 의사들을 만나 정보를 습득하고 캐릭터를 연구했다는 제임스 맥어보이는 그야말로 팔색조 연기를 펼쳐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단순히 목소리 톤과 억양만을 바꾼 것이 아니라 그에 따라 표정과 몸짓에서도 미묘한 변화를 주어 각각의 인격을 캐릭터화 시켜냈죠. Hello? What's this? Hello, my name is Casey Cook. I'm being held in a basement. I've been abducted with 2 other girls. The Beast. 23 아이덴티티는 M. 나이트 샤말란의 진가와 한계가 함께 엿보인 작품입니다. 감독 특유의 분위기 조성과 몰입감을 극대화하는 연출력에는 다시 한번 혀를 내둘렀지만 뭔가를 보여줄 듯 말 듯 밀당만 반복하다가 큰 사건 없이 도달한 허무한 결론에는 적잖이 실망했으니까요. M. 나이트 샤말란에게서 더 이상 식스센스 같은 작품을 기대하는 건 무리일까요? 리드무비가 매긴 23 아이덴티티의 별점은 3개입니다. 분열된 샤말란 세계에서 열일한 배우들.